뇌물수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소환 조사 닷새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단 이 영장 청구 배경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뇌물 부분이 110억으로 굉장히 금액이 많죠. 그리고 횡령 부분도 350억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또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부분의 증거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한테 나왔어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중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가 이제 소명이 돼야 한다는 것은 이제 증거가 명백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워낙 증거는 명백하다고 이제 자신감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때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증거 관계가 좀 불명확하다던가 아니면 이제 법리 검토를 하는 데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니면 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일단 그 법리도 그렇고 증거도 그렇고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걸 시간이 끌면 끌수록 또 굉장히 여론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이제 방침을 정했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여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속하는 게 맞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속전속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영장에 적시된 가장 중요한 혐의는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혐의는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물은 이제 110억인데 지금 죄명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뭐 뇌물, 그다음에 국고손실, 그다음에 뭐 조세 포탈 그리고 이제 특경법이라고 해서 재산죄와 관련된 부분이 금액이 굉장히 많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로 가거든요. 그 부분에 횡령이 있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이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뇌물이 110억이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뇌물장치가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받은 뇌물 이게 한 7억 정도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 이게 다스가 BBK의 140억을 회수한 과정에서 있던 68억 이 정도, 그리고 김소남 전 의원과 관련된 비례대표 공천 심사와 관련된 뇌물 4억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봐서 110억 정도 되는데 가장 그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이제 삼성과 관련된 소송비 대납 68억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어떤 뇌물 자체가 국정원 특활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익 추구 목적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금액도 크지만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는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갈 텐데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시기가 언제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그 부분도 뭐 아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뭐 출석 안 하고 변호인만 출석해서 영장 심사 또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기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한 이틀 정도 후 정도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일 후에 심사를 했고요.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들이 이건 너무 촉박하다 우리가 준비하기에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하면 시간은 뭐 좀 뒤로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뒤로 갈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달라고 해도 한 목요일 정도 늦어도 목금 정도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과연 출석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이 대통령
측근 측에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가면은 일단 영장 심사에 쓰는 것 자체가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갈 것인지 예. 아니면 떳떳이 나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 또 국민의 눈에도 그 부분은 좋게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예. 그런 논란이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영장 심사에 나올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혐의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다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당히 나와서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 사실은 맞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본인이 하는 게 좋아요. 예. 물론 대리인이 뭐 법률적 쟁점이랄지 사실관계에서 이 얘기를 잘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나와서 영장재판부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볼 수 있고 또 당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요. 최대 쟁점을 좀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다 모르쇠로 이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스와 관련된 횡령 금액 350억은 나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자체는 형님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억이 굉장히 그 110억 중에서 삼성과 관련된 68억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예. 68억이 가장 큰 금액 아니겠어요? 근데 68억에 있어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그다음에 영포 빌딩 지하 비밀 창고에서 나온 청와대 작성의 문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 대통령은 그 문건 자체는 조작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작된 거라고 갈 가능성이 크고, 그냥 나머지 일부 진술 자체는 나는 모른다,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법리적으로는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증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자금이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은 형량이 낮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7년이에요. 예. 그럼 이거 다 시효 완성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데 네. 이제 검찰은 그게 아니고 이제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물이면 뭐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또 굉장히 혐의가 중대하다. 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아들 이시영 씨 같은 경우 이 다스의 배당금을 사용한 이런 좀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이 다스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이런 정황 증거들도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어떤 모르쇠 전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쇠로 간다 하더라도 네. 너무나 증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단 다스와 관련된 핵심 측근들이 다 그전에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다 번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재산관리인 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랄지 또 이영배 뭐 금강 대표랄지 그다음에 뭐 회사 내에 있던 뭐 김성호 전 사장 뭐 그다음에 권승호 전무, 다스와 관련된 다스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도 이렇게 예. 진술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시영 씨가 뭐 월급을 자기 월급 30-40% 올리는데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 또 이상은 씨의 어떤 통장 자체를 본인이 관리하면서 그걸 통해서 배당금도 받았다는 거, 예. 뭐 또 이 김인옥 여사가 또 법인 통장을 뭐 10년 동안 4억 정도 4억 썼다는 거. 원을, 네. 근데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더구나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상은 씨가 회장이고 대주주잖아요. 예. 근데 이상은 씨도 법인 카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은 씨가 만약에 실소유주인데 법인 카드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러한 모든 걸 합쳐보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뭐 부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서도 뭐 다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피의자가 이런 뭐 진술이나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전략을 취한다면은 재판부에서는 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나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사안이 중대하고 거기에 예. 대해서 범죄 소명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예. 그건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예.
그리고 계속적으로 부인하니까 증거 인멸의 우리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법원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 사유에 문구가 나온다고 하면 예.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전적으로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 아마 이 문구가 딱 적혀서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성동조선해양에 5억 원을 전달했다는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 소환 조사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그렇죠. 근데 가능성은 이제 좀- 성동조선에 이제 5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또 3가지 정도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제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 명품 가방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뭐 한 3만 불 정도가 들어 있어서 받았다가 이제 돌려줬고 예. 그다음에 뭐 이팔성 전 회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동조선과 관련된 5억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서 받은 1억이랄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방문조사, 서면조사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검찰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다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1억 줬다는 것만 인정을 했어요. 예. 그것도 대북 공작금을 썼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김윤옥 여사가 최종착 그 돈의 종착 지점이 됐던 아니면 전달이 됐던 이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아니면 김윤옥 여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사는 하는데 이 혐의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에 예. 방문이나 서면 조사해가지고는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네. 소환 조사를 하는데 소환 조사를 할 때 사실 포토라인을 서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되 비공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